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평범함 속에서 가족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행복한 가정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부부를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겸재 대표께서 회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소셜 벤처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 발행인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네, 알콩달콩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금재라고 합니다. 네, 아내 건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호칭을 네, 이게 부인 뭐 이렇게 하기가 좀 편치 않아서 네네. 자녀들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정겹더라고요. 네네네. 네, 우리 부인께서 큰 아들 이름과 작은 아들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첫째는 이정빈이고요. 몇 살? 이분은 21살. 21살. 네, 네. 둘째는 17살 이정우입니다. 네, 정겹게 정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우 어머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올해 22년 차 부부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해요, 요즘에. 네. 네, 또래 엄마들보다 조금 이제 좀 빨라서 네.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다 키웠다. 이제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3일 날 첫째 아이가 군대에 입대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리고 지금 둘째는 이제 체육 운동 학교를 가가지고 거의 네. 금요일 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거의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저희 둘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너무 좋겠다. 애들 이제 막 이렇게 아니, 챙기는 게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만 네. 아니 이제 아들을 군대 입대를 앞두고 네.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마음도 너무 요즘에 네. 짠하고 네, 아이 볼 네. 때마다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러고 걱정하지 있습니다. 마세요. 왜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네, 우리 군대는 네, 최고의 대학이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맡기시면 네, 아주 훌륭한 그런 늠름한 모습으로 교육을 잘 받고 네, 네. 부모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네. 네. 이겸재 대표께서는 언론사 맘스커리어 하면 출산 육아와 그리고 이제 K클래스가 대표되는 그런 네네네. 언론사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난 한 12, 13년간 그 네. 저출산 문제 관련으로 이제 그러네요.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네, 네. 좀 대한민국에도 이런 언론사, 이런 좀 미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기존에 계속 현장에서 임산부들과 육아맘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경력 단절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네, 결국 네. 저출산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의 어떤 경력 단절 문제를 받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자존감도 회복하고 네. 좀 양질의 글쓰기 교육을 통해서 또 기자단 교육을 통해서 좀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취재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2021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네. 맘스커리어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맘스커리어를 창간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한 12년, 12, 3년째 해오고 있던 이제 임신, 출산, 육아 교실인 K클래스를 매달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몇 차례 운영했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300회 이상 진행을 했고요. 300회 이상 했고 한 20만 명 이상의 임산부들과 육아맘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출산한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1만 명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25만 명이 합계 출산율이 됐고 0.7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저출산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워낙 또 항상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약간의 이제 출산율 반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그치지 않고 좀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나 모든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이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많은 분들의 어떤 저출산 대책들이 뭐 홍수와 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 다양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제가 지자체들을 많이 만나 보면은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정책들을 다 좀 담아서 네. 좀 체계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지만은 네. 저는 좀 여기에 앞서서 좀 선제적인 좀 가치 교육이 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 직접적인 지원도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 거기에 앞서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 어떤 부부 교육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될 때 네. 네. 준비돼 있는 네.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네. 뭐 그렇죠. 부모 교육이거라든지 어떤 좀 요런 교육을 네. 좀 더 좀 보완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논문에서 이제 그거를 강조를 했는데 네.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5월에 맞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사용 얘기는 이제 요거를 마무리하고 네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정호 어머니께 네네. 사실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예? 남편이 하는 일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익을 추구하는 또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때로는 어떠세요? 좀 남편이 이렇게 그 어려운 일, 예?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데 네네. 남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글쎄요. 이제 주변에서도 봐도 이렇게 돈 안 되는 일이고 네네. 버는 거는 있어? 맨날 주는 네, 것만 주는 것 맞아요, 맞아요. 같고 네, 항상 이제 뭐 행사하고 나면 항상 또 그걸로 누구 어느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 해서 또 이렇게 맞아요. 막 배달 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니 왜 집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가지고 해서 네, 우리 애들까지 다 그거를 옮기고 막 해서 또 그걸 또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좋아요. 네, 그냥 네. 맞아요, 그런 게. 아, 예. 그런 게 맞아서 계속 지지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네. 뭐 '저거를 왜 우리 남편이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어.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아유, 사실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정호 아빠께서도 참 그런 공익을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네네네네. 또 사실은 집에서 내조하시는 분이 지지 안 해주면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금재 대표님 같은 분들의 내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가족의 행복 어떤 음. 모습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호 아빠께서. 네.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가장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큰 그게 아니라 네. 특별히 저는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이제 네.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큰아들이 곧 군대를 가지만은 군대도 제가 나온 또 부대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네. 이제 직계 가족병이라 그래 네, 갖고 네, 네. 그거를 신청을 해서 또 큰아들이 그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글로 제가 나온 철원 백골 부대로 또 입대를 네. 합니다. 그거도 저는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었었거든요. 참 네.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으면 네. 꼭 내가 나온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아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1차에 떨어졌는데 네. 4차에 합격을 해 갖고 4차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5월 13일 어. 날 입대를 하게 됐고 또 둘째 아들도 정호도 옆에 있을 때 항상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네. 막상 이제는 이제 그 운동 선수다 보니까 이제 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집으로 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있을 때의 어떤 그 네. 소중함과 네, 네. 기쁨이 정말 요즘 더 사무치는 때이기도 하고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는 요즘 다 네. 그냥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들들 생각하면 그렇고 또 옆에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이제 아들들이 이제 뭐 큰 아들은 또 친구들 만나러 가고 둘째 아들은 또 집에 없으니까 둘이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네. 둘이 있는 시간이 네. 많으니까 네. 또 대하는 시간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고 막 쫓아가고 저거를 찾으려고 하는 행복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임을 요즘 가장 많이 깨닫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성공한 결혼은 대화가 잘 통하는 결혼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우 아빠께서 두 분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네, 네. 대화는 어떤 주로 소재로 대화를 나누세요? 저희요. 네. 저희가 일단은 신앙을 같이 또 맨날 새벽 네. 제단을 또 쌓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도부터 출발을 해요. 아침 네. 새벽 기도부터 같이. 네. 네, 네. 그리고 아. 또 같이 일을 합니다. 네. 네. 또 같은 아. 일을 또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네. 또 집에 와서 또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집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같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양천 저희 되게 좋은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를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하루 있었던 일들 서로 얘기하면서 네, 운동하고 마무리로 이제 또 집에 와서 이렇게 또 그런 소소한 생활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루틴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정우 아빠께서는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같은 그 출신 부대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기 전에도 이미 소통되겠어요. 그 군대 얘기 다 이미.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부대는 또 특별하게 경내 구호가 백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라든지 네, 네. 훨씬 더 이제 많은 공감대가 되고 네. 그게 사실은 요즘 제가 또 아들이 군대 가서 좀 서운한 것도 있으면서 좀 기쁘고 설레는 게 제가 이제 20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5월 13일 날 입대를 하면 제가 입대하던 그때가 이제 요즘 계속 그렇죠. 생각이 딱 나는 회상이 거예요.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음. 뭐 매일매일이 이제 어떤 그 제가 딱 21살 때 느낌으로 아이하고 좀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좀 요즘 지금 열심히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정우 어머니께서는 네. 어쨌든 지금 요즘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분위기 네. 이런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또 정우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가정의 행복이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가정의 행복 그냥 일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네, 나오는 네, 대사 네.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아침에 잘 갔다 와 하고 현관문을 나갔다가 우리 식구가 다시 저녁에 그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마치 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맞아요. 요즘에 정말 세상이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그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게 저녁에 다시 우리 아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나고 우리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네. 기적 같은 거예요. 맞아요, 하루하루가. 맞아요. 그래서 진짜 때로는 뭐 정말 화가 나서 애들한테나 남편한테라도 딱 그렇게 뭐 진짜 욱하는 마음에 말할 수도 있다가도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다시 만난 그런 것들 그냥 요즘에 그냥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게끔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자. 그냥 그런 걸로 해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네?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호흡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우하고 이제 큰 아들이 아빠한테도 막 뽀뽀하고 네네. 그런다면서요. 네네.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네. 그게 진짜 맞아요. 행복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뭐 사춘기 시절은 좀 어떠셨는지 부모로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진짜 이것도 근데 정말 사춘기 때 보면 주변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부모도 많이 봤고 친구 엄마들도 많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우리 두 네. 아들은 너무 스무스하게 그냥 잘 지나갔어요. 네. 진짜 이렇게 큰 사고 없이 큰 부딪힘 없이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말투라든지 그때 그 시기에는 되게 조금 얘가 왜 말투가 이렇게 좀 반항적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뭐 버릇 없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보통의 이제 그 말투로 지적을 한다거나 그렇죠. 막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마침 신혜라 그 배우의 그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 아이가 사춘기 때는 기다려줘라 싸우지 네, 네, 말고 네. 잠깐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음. 잠깐 진짜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나갔다가 이제 다시 다시 음. 돌아온다. 괜히 그 시간에 싸우면 사이만 멀어진다. 맞아요. 그때는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를 음. 인정해주면서 그냥 기다려줘라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이렇게 할 때도 아 그래 우리 아들은 돌아올 거야. 약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잘 지냈어요.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잘 잠시 지냈던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중간에도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네. 이 두 분께서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고 배운 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든지 어쨌든 공급해 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두 분은 가만히 보니까 네. 자녀들이 사춘기를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 중심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아니요, 진짜 그건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정모 아빠께서는 나는 적어도 지금까지 난 이런 아빠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빠였다. 어떤 아빠였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바라던 또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도하면서 오히려 다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님이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절제 수술을 하셔갖고 이것도 성인이 되고 알았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랑 목욕탕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그래서 난 참 부럽다. 내 친구들은 아버지를 하고 항상 이제 주말에 목욕탕을 가는데 저는 그게 못 가는 게 그 당시에는 참 그게 좀 그랬었어요. 뭐 불만은 아니지만 환경 자체가 또 예예예예예. 그랬죠. 네, 그래서 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이 생기면 반드시 목욕탕은 자주 데리고 갈 거야. 네. 그래서 결혼하고 우리 정빈이 종우가 태어나서 거의 까나내길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게 거의 매주 목욕탕을 데리고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꼭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은 뭐 사춘기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는 방법을 딱 말씀드리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특히 저는 아버지와의 이런 신체적인 스킨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저는 최근에도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 사우나 갈까? 어떤 목욕탕 갈까 하는 어떤 이 공감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선배들한테 뭐 우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교수님한테도 배운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많이 배운 게 있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아이들한테 어떤 각인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두 아들한테 호칭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통일을 했고 네. 큰 아들은 희망, 둘째 아들은 기쁨으로 해서 항상 주입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어릴 때. 첫째 아들 정빈이는 제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할 때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꼭 신발 벗기 전에 와서 인사를 하게끔. 그러면은 뭐 화장실 없는 이상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액션 행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 항상 하나님의 희망, 아버지의 희망,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이정빈입니다. 또 둘째 종우는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 이종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안고 뽀뽀하고 각자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특집으로 이제 모범된 가정을 초청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 되게 오글거릴 거잖아요. 일상적인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우리 한국의 아빠들이 정말 팔불출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한국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팔불출이 돼야 된다. 적어도 지금 정빈이 아빠가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제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귀찮잖아요. 양치질하는 게 적당히 했나 봐. 딱 오시더니 어깨를 딱 잡으시더니 현석아
양치질을 그렇게 하면 이빨이 빨리 썩어. 한 1분 이상은 해야지. 음. 그 말씀이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매일 양치질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 말씀이 음. 딱.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예. 이게 좀 바이러스처럼 번졌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자녀들에게 참 두 분이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또 우리가 네. 가정의 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네, 네, 그러니까 네. 두 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그리고 부모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빈이 아빠부터. 사실은 뭐 여기 계신 우리 서인석 교수님을 통해서 또 교수님하고 또 남다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버지 학교에서부터 많은 인연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뭐 완벽한 가장이나 아버지나 남편은 아니지만은 부단히 바뀌려고 네, 노력하고 네. 애쓰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네. 진짜 한 이틀 3일만 전화가 안 오면은 큰일 나는지 알고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전화를 네. 주시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하고 아내도 네. 통화를 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어릴 때는 아버지가 참 무섭고 싫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그냥 참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냥 감사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를 이만큼 또 교육을 다 시키고 사형제들을 사남매들을 네. 그냥 사실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다 좋고 뭐 사실은 서운한 거 오히려 못 해준 것만 저는 오히려 네. 뭐 드라마에서는 자식들은 오히려 뭐 손한 것만 기억한다 그러는데 네. 아니 부모는 손한 것만 기억한다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그냥 좀 짠하면서 네. 여전히 지금도 농사일에 거의 뭐 네. 예,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서 거의 뭐 24시간 중에 한 진짜 한 종일 일하시는 연세가 것 꽤 같아요. 되셨을 예, 텐데, 연세가 그죠? 거의 79, 80 네. 하나신데도 그냥 사실 부모님만 생각하면 다 좋고 또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는 네. 뭐 효라는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냥 매일 전화드리고 맞습니다. 네. 또 시골에 조금만 빌미가 있으면 갑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처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고향을 가서 네. 부모님 뵙고 식사라도 함께 하고 올라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하고 마트에서 왜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원의 기쁨, 10,000원의 기쁨처럼 그날 가서 아버님이 너무 과일이 비싸다고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수레를 맡기고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네. 아버지 어머니 다 담으시라고 그래야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올라간다는데 이제 장을 보는데 막 이제 과자 뻥튀기부터 간식거리하고 뭐 이제 과일도 담고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영상도 찍어놨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쇼핑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아. 수레 밀어주고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네. 나오면서 또 결제할 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해봐야 비용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요. 10만 원도 채 안 드는 건데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사실 막 힘들었고 좀 어려운 것들만 예전에는 생각났다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갈수록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하시는 거니까 1분 1초라도 좀 더 많이 통화하고 네, 네. 좀 이렇게 스킨십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이제 네. 거의 막 오글라 거의 막 할 정도로 네. 앞서 말했듯이 뭐 시골 가면 일단 아버지랑 안고 거의 뭐 안을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네, 네. 이제는 뭐 한 수년 전부터는 가면 안고 볼 비비고 네, 네. 뽀뽀하고 그 정도로. 예 네, 아버지는 처음에 막 이제 경상도 남자니까 이러다가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부단히 노력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딱 가슴에 말자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하면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네. 또 볼 너무 비비고 멋지세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잘하고 있다 멋지다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은 좀 이렇게 계속 부단히 애쓰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저도. 거. 예, 노력하는 네, 거.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터닝 포인트가 된 것도 우리 또
손인숙 교수님 아버지 학교에서 만난 때부터 뭐 허깅하는 거 많이 네. 배웠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배워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 네, 정빈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렇게 친정 부모님 살아 계세요? 네네네. 네, 우리 정빈이 어머니에게 우리 친정 부모님이란 어떠세요? 저는 점점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계속 이제 그냥 제가 후회하기 싫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때로는 어쩔 때는 뭐 귀찮을 때도 있어요.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응대할 때도 뭐 빨리 끊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어. 있는데 그 순간에도 잠깐이라도 내가 나중에 언젠간 이 목소리를 못 들을 날이 오겠지. 아, 그럼요. 그리고 내가 그럼요. 또 언젠간 그때 얘기해 줄 걸, 그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줄 걸, 그때 또 엄마 뭐 얘기 들어줄 걸 이렇게 후회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서 왜 부모는 진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못 해준 것만 기억나고 맞아요.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 서운한 것만 생각한다고. 근데 저도 이제 그냥 엄마 아빠 생각하면 그냥 저도 이제 못 해준 게 더 많고 그런 거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네.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자. 옆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이 지금 각자 부모님들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님만 살아 계시거든요. 92이신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아내에게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시골 세컨하우스에 이제 가끔 이제 가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가야지 당신 후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의 부모들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내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웠게 생각해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때 만약에 당신 말을 안 들었으면 후회할 뻔했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상호 보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에게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정빈 아빠부터 가족이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가장 옆에 있는 아내와 또 두 아들과 저희 부모님 또 가까이에는 또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우리 손인숙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는 중요한 가족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네. 그래서 저는 가족은 지금이다. 지금 좀 행동해서 네. 꼭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네. 좋겠고 맞아요.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팔불출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아내가 거의 아마 시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거의 매일 통화합니다. 오늘 또 이 방송 놓고 오기 대기실에서도 또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거의 어머님이 불편한 게 있으면 딸들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 그게 이제 사실은 거의 매일 통화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며느리와 어떤 며느리 관계인데 그리고 저 역시도 저는 사실 장모님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워낙 인자하신 분이시고 성품이 훌륭하셔서 거의 힘들거나 좀 다운됐을 때 저는 한 번씩 그냥 장모님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전화해서 아내만큼 자주는 못 하는데 아내는 거의 매일 통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인 것 같아요. 네. 참 아깝네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아쉬운데 우리 정빈이 어머니한테 가족이란 어떤 건가요? 가족은 진짜 모르겠어요. 짠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진짜 굉장히 뭐 순간순간 놓치는 거지.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가족이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냥 내 있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네,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다가 가족한테는 또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숨 같은 거예요. 보면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또 맞아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인지를 하면 모르겠는데 순간순간 그거를 잊어버리고 맞아. 또 내뱉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가족은 이제 없어서는 안 돼. 저한테는 숨 같은 그런 관계 같아요. 네. 너무 짧은 시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일단 두 분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이 모습들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도전받고 또 정말 우리 정서상 오글거리지만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